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럽 현지에서 본 평화통일 민주자유복지의 요람을 주제로 현장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 7월 1일부터 9일까지 평화통일안보 민방위 교육 시찰차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시찰단 사진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신문에도 이제 동정란도 이렇게 유럽 다녀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 첫 날에 비행기편으로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유럽 현지에서 본 통일 민주자유복지의 정의의 요람 요 글은 제가 기행수필로 써서 각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고, 또 이 일정까지 함께 보도됐고, 저의 21세기 북한 종교와 선교 통일론에도 이 기행수필이 수록된 걸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리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파리가 아름답습니까? 정말 프랑스는 이제 국토 면적 55만 1,600 평방킬로미터, 이제 70% 이상이 농경지라고 합니다. 제가 민방위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농경지 가는데 농경지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밀, 옥수수, 이 유채꽃 등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세느강이 보이죠? 예, 프랑스의 유명한 세느강. 또 이제 이 프랑스 전체의 중요한 사진들, 에펠탑, 루블 박물관, 개선문, 이런 사진들이 보이고 있습는 정말 프랑스는 예술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파리시는 220만 인구인데 아주 그냥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몽마르트 언덕에 왔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몽마르트 언덕 가면은. 몽마르트,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산과 순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이렇게 순교의 산에서 기독교를 지키려는 애절한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 87%가 기독교, 또 캐토릭. 프랑스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몽마르트 언덕에서 이제 저희들은 보고 나서 이게 지금 루블 박물관에 나옵니다. 루블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1860년대부터 작품을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데요. 아주 루블 박물관은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십자가, 또 가나의 혼인잔치 등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이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루블 박물관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 떼제베, 프랑스의 그 유명한 고속철도입니다. 이 철도를 타고 민방위 제도를 시찰하기 위해서 릴시에 갔습니다. 우리 민방위 함께 갔던 교육훈련, 유럽 연수단입니다. 그때 충청남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세종시가 있죠. 영기군, 또 기타 충청남도 지역, 제가 대학에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민방위 시찰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프랑스가 민방위 제도도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방위 제도를 보면서 프랑스의 그 릴시의 주변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태리 로마로 향했습니다. 이제 역시 이태리 로마 역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유럽은 가는 곳마다 이제 이렇게 성당도 있고, 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아주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공항 주변도 아주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 제국의 유형을 시내 곳곳에 보존된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함께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로마가. 그래서 이제 특히 그리스가 철학, 예술, 문화 예술 또 여기에 근간을 이뤘다면 이제 로마는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정치행정, 군사, 종교 대제국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민방위 제도도 아주 로마의 또 이런 제도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 궁들, 이제 서양 예술사를 빛낸 최고의 예술 작품들, 또 미켈란젤로, 라파엘, 브라만테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또 시스틴 성당이죠. 성당 천정에는 아주 또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기독교 작품들이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지나서 베드로 성당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팔레오의 예수 십자가상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지하 교인들이 이제 칼리스토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에 저희들은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석회 질석, 공기에 쏘여도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이 질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타콤 내부에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조그만 이 골목길처럼 간신히 몸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고 이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조그만 장소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 성도들의 예배를 로마 병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킨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순교적 각오의 정신,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지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로마를 떠나서 이제 스위스 공항에 도착해서 쥐리히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스위스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도 아름다웠지만 역시 스위스란드라고 그러죠. 스위스 땅도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호반의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680만, 국토 면적은 41,200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독일, 테리, 프랑스 등이 주변에 있어서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거의 유사한 문화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민방위 교육을 연 게 유럽 연수단, 지금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너무나 이번에 연수단에 이런 이제 유럽 방문은 참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너무나 좋은 안보 또 통일, 평화를 위한 이제 여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26개 주 3,000여 마을을 지방행정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특히 스위스는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름다운 나라, 복지국가였습니다. 이제 스위스 이런 민방위 제도를 또 돌아보면서 이제 죽이라는 도시로 저희들은 다시 향했습니다. 죽. 그래서 이제 죽에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또 민방위에 관련된 소식도 듣고, 특히 이제 평시에도 47만 명의 현역 군인과 38만의 민방위 대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스위스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방력을 튼튼히 함으로 주변국들이 감히 이제 침략할 수 없도록 이렇게 튼튼히 국가 안보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54년 이후부터는 집집마다 방공호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관한 규정도 1962년에 이제 나와서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Man helps to man.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 이런 구하에 이제 민방위 제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필라투스 정상에 이제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투스는 라틴어로 빌라도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이런 본디오 빌라도를 이제 상징하는 산입니다. 특히 케이블카 모습도 보이고 저 주변에 유명한 알프스 산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는 아주 아름다운 산, 호수로 이루어진 도시다.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30여 명이 탈 수 있는 열차죠. 정상까지 열차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저희들은 고려정, 우리 한국 음식점입니다. 고려정에 가서 이제 마시는 우리 음식으로 우리 고국의 정취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정에 나와서는 저희들은 이제 스위스 독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국경을 가서 바로 국경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는 국경이 바리케이트 하나가 거의 국경선의 고작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독일에 도착해서 저희들은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시설도 보았지만 거기 또 예배 장면, 특히 주일날은 여기 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특히 왜 독일에 가서 교회를 봤냐, 특히 독일은 어떻습니까?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유명한 그 월요 기도회를 한 교회죠. 독일 통일을 위해서. 그 기도회, 성도들이 모인 그 기도의 모습으로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통일국가로, 평화국가로, 민주, 복지가 보장된 이런 평화통일국가가 빨리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번에 민방위 시찰도 하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은 국토면적 35만 6,733평방킬로미터, 인구 8,100만, 이런 국민소득도 2만 3천불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또 프랑크푸르트, 7월 6일 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그 본이 어디로 수도를 결정할 때 아데나우어 수상은 본은 6만 밖에 안 되는데 당시 프랑크푸르트가 40만, 어느 면으로 보나 수도는 프랑크푸르트가 돼야 될 텐데 본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본으로 열악한 도시로 해야 통일되면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겨서 바로 동서독의 통일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통일에 대한 정신이 강했다. 정치나 또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모두가 함께 통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 실제 실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